자, 서울의 오늘 아침 반찬으로 시작합니다. 월요일은 다른 시선에서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이죠. 오늘 얘기 나눠볼 주제부터 설명해 드리죠. 오늘 주제 노키즈존입니다. 말 그대로 아이들이 없는 공간인데요. 몇 년 전부터 홍대와 강남의 일부 음식점과 카페를 중심으로 노키즈존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어르기는 만 5세 미만부터 심지어 7세 이하의 미취학 아동은 물론 13세 초등학교 학생까지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이를 두고 말이 많습니다. 노키즈존을 도입한 업주들은 다른 손님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고 주장하는 반면에 엄마들 사이에서는 역차별이라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노키즈존 필요한 조치인지 더불어 공공장소에서의 배려 문화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얘기 나눠줄 두 분 모셨습니다. 이나 씨와 따루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따루 씨는 지금 식당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아이들 때문에 조금 뭐 힘들었던 경험 있으신가요? 거기 좀 특이한 게 뭐냐면 핀란드 같은 경우는 술집에 아이들이 아예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네. 아무도 이제 뭐 데리고 갈 생각도 안 하는데요. 근데 어쨌든 한번 이제 부모님들하고 같이 오더라고요. 맨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거예요. 이거 지금 술을 파는 곳인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아예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작은 애기는 어차피 술을 먹지도 않으니까 뭐 이제 요즘 균면이니까 오케이 부모님이랑 같이 있으면 괜찮은데 근데 애들끼리 오면 이제 안 받죠.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아이들끼리 올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혹시나 싶어서. 네. 그런데 이나 씨는 또 아이 엄마시잖아요. 요즘 이렇게 노키즈존 때문에 혹시 발길을 돌린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저는 사실은 노키즈존 아직 못 봤고요. 그리고 우리 애기는 한국 애들보다는 이렇게 뛰어다니긴 하는데 그렇게는 시끄럽게 뛰어다니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네. 혹시 뭐 카페 애기 데리고 가도 눈치를 볼 상황은 별로 없으시겠네요, 그러면. 사실은 돌아다녀요, 사실은. 그리고 만약에 이게 러시아였으면은 눈치 봤을 텐데 근데 우리 애기보다는 더 심각하게 노는 애들이 있으니까 막 뛰고 막 소리 지르고 이런 애들이 있으니까 눈치 안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요. 러시아에서는 안 그랬을 텐데 네. 우리나라의 아이들이 그러면 조금 더 소란스럽고 러시아보다 그렇다고 네.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심해요. 그래요? 완전 심해요. 그런 네. 경험 어떻게 경험해 보셨어요? 네, 일단은 우리는 외국인이잖아요. 그러면은 고기 같은 거 좋아해요. 부모님이랑 이제 애기 데리고 이렇게 고기 먹으러 가면은 옆 테이블 애들은 우리 테이블을 처음에 신기해서 오고요. 그 다음에 오다가 이제 우리는 너무 맛있게 먹으니까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막 약간 불쌍한 눈빛으로 봐요. 그러면 우리 어쩔 줄 몰라요. 불편하잖아요. 우리끼리 먹으러 왔는데 우리끼리 아닌 끼리가 된 거예요. 막 모르는 사람 애들까지 껴가지고 먹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빠지거든요. 근데 부모님 보면 그 애기 부모님 보면 신경도 안 쓰더라고요. 그런 거 되게 불편해요. 네. 우리 건강으로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뭐 지난해 이런 일도 있었어요. 광화문의 한 식당에서 어떤 아주머니가 된장찌개를 들고 가다가 7살 아이하고 부딪혀서 아이가 화상을 입게 되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게 CCTV를 봤더니 아이가 장난을 쳐서 된장찌개를 치니까 이제 엎어져서 스스로 화상을 입게 된 건데 이런 경험 아무래도 어디 가나 이런 뭐 아이들이 뛰어다니다가 실수로 이렇게 하는 경험들 있을 것 같은데 따루 씨가 보시기에는 이게 또 아이의 잘못이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부주의한 식당 아주머니 때문이라고 보시는지요? 저는 더 이제 식당을 운영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사실 사고거든요. 그러니까 사고는 그냥 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저희 직원 한 명 있는데요. 그 직원은 진짜 앞뒤를 안 보거든요. 저랑 맨날 부딪혀요. 그래서 사실 그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굳이 누구 잘못을 따지는 것보다 그냥 제 사람이라고 하고 뭐 화상 입었으면 당연히 치료를 받아야 되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한국 법원에서는요. 이럴 때는 그 엄마 편을 들어주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알고 있거든요. 찾아보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냥 제 상식적으로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반반 정도?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나 씨도 화면 같이 보셨잖아요. 어떤 느낌 받으셨어요? 뭐야. 일단은 제 생각에는 부모도 잘 못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식당이기 때문에 공공장소이기 때문에 얌전하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아주머니 잘못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요? 식당에서는 이제 애들이 돌아다녀도 뭐라고 안 하기 때문에 아주머니도 그거 알아야 되잖아요. 여기 애들이 돌아다닐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진짜 조심하게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둘 다 잘못한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둘 다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공공장소에서의 예절을 잘 가르쳐야죠. 저는 그렇죠. 그렇게 컸거든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 질문 해주시죠. 이런 일들을 사전에 막고 이제 조용한 분위기를 좀 조성을 하고자 이제 일부 식당에서나 혹은 카페에서 노키즈존을 이제 운영을 하기로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시는지도 반대를 하시는지도 궁금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나 씨? 완전 찬성이에요, 저는. 네. 저는 사실은 가끔씩 이렇게 남편하고 외출하고 싶잖아요. 이제 그렇죠. 애기 맡기고. 예, 근데 외출. 우리는 외출하는데 우리 애기는 없는데 다른 애들이 와 있어요. 그럼 우리도 딸을 데리고 올 걸 이렇게 후회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냥 애기 맡기고 애기 없는데 그런 노키즈존 같은데 우리끼리 이렇게 가가지고 데이트도 하고 스트레스도 풀고 그런 노키즈존 있으면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따로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술집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찬성이고요. 네. 네. 커피숍 같은 경우에는 주인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노키즈존 있는 반면 제가 볼 때 좀 애기들한테 좀 호의적인 카페 또 있을 수 있잖아요. 핀란드 그렇죠. 같은 경우는 그런 데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편하게 아이들하고 놀 수 있는,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사실 우리나라에는 노키즈존이라는 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없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워낙 그 식당이나 카페에서 소란을 피우고 방해를 받는다는 불만이 많이 생기면서 새롭게 등장을 한 건데 두 분의 경우에 우리나라에서 아이들 때문에 이건 정말 안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불편을 느꼈던 경험 한 번씩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경험들을 해보셨나요? 많죠. 일단은 그 엄마들은 외출하면은 애들 봐야 되는데 안 본단 말이에요. 그럼 애들이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사고도 치고 우리를도 괴롭히기도 해요. 와가지고 막 영어도 아니고 뭐 한국말도 아니고 약간 섞인 언어로 뭐 영어 사람? 잉글리시 뭐 어디서 왔냐고 계속 그렇게 말 시키고 우리 귀찮거든요, 사실은. 근데 어머니 막들은 네. 신경 안 쓰더라고요. 예. 근데 저는 그게 싫어요. 저는 외출했을 때는 딱 제가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리고 집에 들어와야 마음이 편한데 이렇게 애들이 자꾸 귀찮게 하니까 저는 되게 힘들어요, 사실은. 그리고 우리 애기 한때까지 와가지고 너는 어느 나라 사람이냐? 그럼 우리 애가 스트레스도 받잖아요. 네. 그런 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놀이터도 아닌데 놀이터에서 상관없는데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먹는 장소에서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따로 씨는 어떠셨어요? 제 생각에는 어쩌다 한번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기저귀 있잖아요. 그거를 그냥 기저귀 갈아넣고 놔두고 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예 맘충이라는 말이 생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전혀 타인에 대한 배려가 없고 자기 애기가 왕인 줄 알고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아이는 잘못 없다고 보고요. 그렇죠. 항상 부모의 잘못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맞아요. 부모도 이제 어릴 때부터 그렇게 키워야지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네. 맞아요. 뭐 대부분의 부모들이 그러는 건 아닐 것 같은데 이제 일부 부모님들이 그렇게 아이를 너무 방치하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점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노키즈존이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좀 흔히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러시아나 핀란드에서는 이런 노키즈존 많이 볼 수 있나요? 한 번도 못 봤어요. 왜냐면 러시아에서는 일단 외출하면은 이게 우리 집 아니라는 인식을 심어줘요, 애기한테. 그렇죠. 집에서는 자기 집이니까 어떻게 하든 상관없는데 집 바깥으로 나오면은 얌전하게 행동해야 된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는 식당보다는 약간 레스토랑 분위기잖아요. 그러면은 뭐 코스 요리도 나오고 뭐 분위기도 좋고 네. 이런 데는 만약에 애가 조금 시끄럽게 하면은 웨이터가 와가지고 조용히 하라고 해요. 네, 그리고 부모님들이 부끄러워서 웨이터한테도 뭐라고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렇겠죠. 한국에서는 맞아요. 웨이터가 뭐라고 해봐요. 난리 나죠. 네, 그렇죠. 네. 오히려 손님들이 민원을 제기하죠. 컴플레인을 네, 걸죠. 맞아요. 근데 예. 우리는 웨이터 와가지고 조용히 해라. 그러니까 우리는 노키즈존 필요 없는 나라예요. 우리는 거꾸로 됐어요. 우리는 지금 키즈존 만들고 있어요. 오히려 애들 좀 놀아야 된다. 그러니까 한국이랑 완전 반대거든요. 예, 그렇군요. 네. 핀란드는 어떤가요? 핀란드도 러시아만큼은 아닌데 근데 거기도 사실 노키즈존 카페는 제가 본 적은 없어요. 대신에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좀 아이한테 호의적인 카페, 예를 들자면 유모차를 놔둘 자리가 좀 이렇게 충분한 카페 이런 리스트가 있더라고요. 엄마들끼리 이런 정보를 공유해가지고요. 그렇게 이제 모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핀란드에서도 사실 어릴 때부터
식당이나 공공장소에서 좀 조용히 있어야 된다. 이런 인식이 있는데 모든 부모들도 그렇지는 않거든요. 근데 거기도 막 애가 막 뛰어놀고 정신없이 놀면 사람들이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안 좋게 보는 경우가 있죠. 뭐 어딜 가나 그럴 것 같은데요. 핀란드 같은 경우에 그러면은 아이들이 공공장소에서 뛰어노는 거에 대해서 관대한 편인가요? 아니면은 조금 엄격한 편인가요? 제가 볼 때 중간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만큼 엄격하지는 그러니까 안 엄격하지는 않고요. 관대하지는 않고요. 근데 러시아만큼 아니면 프랑스도 굉장히 좀 엄격한 걸로 유명하잖아요. 거기 뭐 애기 뭐 때리기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 정도는 아닌데요. 그래도 기본적인 예의를 갖춰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러시아는 어떤가 좀 애들이 사실 가만히 있지는 못하잖아요. 그랬을 때 좀 어디까지 허용을 하는 편인지 그런 것들이 궁금한데 어떤가요? 허용? 애한테는 얌전히 있으라고 뭐 이제 그 뭐 밥 먹을 때도 조용하게 먹으라고 어릴 때부터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공공장소에 만약에 아기가 잘못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소리 좀 크게 하면은 창피해요, 부모님들이. 외출 못해요, 아예. 그래서 저는 사실은 문제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우리 딸이 한국 애들보다는 얌전한 편인데 근데 한국 애들한테는 식당에서는 돌아다녀도 된다라는 그런 버릇을 배워가지고 러시아에 데리고 갔었거든요, 이번에. 3개월 거기서 러시아에 살았는데 그 버릇이 안 고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진적석에 우리 딸이 지금 소문이 났어요. 버릇이 없다. 네, 우리 엄마 아빠가 저한테 부끄럽다고 외출하기 싫다고 막 난리 났었어요. 저는 생각해보니까 저는 러시아식으로 좀 교육을 받은 것 같아요. 혹시 러시아에서는 때리기도 하나요? 러시아에서는 아이들? 사실은 부모들은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봤는데 50% 이상 때리더라고요. 맞으면서 크셨나 보네요. 저 좀 그랬어요. 때려요? 공공장소에서 떠들고 막 이러면 어머니가 화장실 갈래?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화장실이 무서우니까. 네, 무서운 장소였어요. 그렇죠. 한 번에 딱 조용해지는. 뭐 굳이 때리지 않더라도 아이가 싫어하는 그런 장소에 데려간다. 반협박을 하면서 그렇게 아이들이 공공장소에 뛰어다니지 않게 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은데요. 그 노키즈 존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 있죠, 분명히. 그 엄격한 인격체를 가진 아이인데 아이를 거부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심한 처사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역차별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두 분 의견은 어떤지 한번 물어볼게요. 따루 씨부터 대답해 주실까요? 저는 사실 그쪽 입장을 조금 이해는 좀 안 하는 편이에요. 어차피 그러니까 제가 볼 때 한국에서 좀 희한한 게 뭐냐면 예의를 굉장히 중요시한다 하면서 아이들한테 그거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혼자 생각했어요. 왜 그럴까? 왜? 제가 얼마 전에도 그 한국 친구 집에 놀러 갔거든요. 애가 둘인데 핀란드 같은 경우는 손님이 왔으면 그러니까 손님을 같이 얘기하고 이래 하거든요. 근데 애들이 주인공이에요. 계속 막 엄마 아빠 애들하고 쫓아다니고 이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뭘지 생각했는데 제가 그런 좀 나름 저만의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학교 들어가면요. 그때부터 학교, 뭐 학원, 놀 시간이 없고 계속 이제 이 좁은 틀 안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릴 때라도 이렇게 자유를 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나름 이제 합리화했어요. 거기까지는 저도 생각을 못 해봤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근데 어차피 저는 결국 질문에 대답을 하자면 부모는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이나 씨 어떻게 보시나요? 역차별에 대해서? 저는 차별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일단 애들 위해서 이제 키즈 카페 같은 거 많이 있잖아요. 그럼 키즈 카페에는 애기 없는 사람들이 가요.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이제 애들 있는 가족은 뭐 이렇게 안 가는 장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러시아랑 비교하면은 아까 술집 얘기 나왔잖아요. 호프 있잖아요. 러시아 호프에 애들 볼 수 없는 장소인데 한국에 진짜 깜짝 놀랐어요. 얼마 전에 제가 친구랑 맥주 한잔 하자고 이렇게 나갔더니 문 열자마자 무슨 유치원이더라고요. 막 애들이 막 돌아다니고 알고 보니까 유치원 부모들 모임이었어요. 근데 호프 안에 술집이잖아요. 그 애들 돌아다니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러시아에서는 그런 상상도 못해요. 그래서 노키즈 존 생기는 거 아닌가 해요. 차별 아니라고 생각해요.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식당에서는 아예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도록 공간을 따로 만들어 놓고 거기서 아이들이 놀게 하고 뭐 부모님들은 따로 뭐 식사를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식당 안에 키즈존이 따로 있는 거죠. 예, 따루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일단 그런 공간이 있으면 좋고 실제로 핀란드 같은 경우는 그런 공간들이 있거든요. 단 이제 제가 운영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임대료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거기다 애들이 놀고 있으면 거기다 한 테이블 더 넣고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근데 이게 잘 맞아 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임대료 부담이 안 되면서 이렇게 공간이 있으면 제일 좋겠죠. 네. 식당 주인 입장에서는 수지타산을 보고 키즈존을 만들 필요가 있다라는 입장이시고 알겠습니다. 이나 씨는 어떻게 보시나요? 부모 입장 얘기해 볼까요? 러시아에서는 사실은 그런 거 도움이 돼요. 러시아에서는 지금 그게 유행이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도 없었는데 생기더라고요. 이제 키즈존 해가지고 따로 놀고 유료로 돼서 이렇게 부모들이 먹으면서 볼 수 있어요. 자기가 애기 어디 노는지. 한국에는 도움이 될까요? 도움이 안 돼요. 왠지 아시죠? 그 키즈존에다가 놀면서 거기 나오면서 식당에서 계속 노는 거거든요. 전체가 키즈존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국에서는 애들한테 버릇을 가르쳐 주지 않은 이상 쓸데없는 거예요. 식당까지 키즈존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인지 옛날에 보면은 식당 같은데 이런 키즈존이 조그맣게 있긴 있었던 것 같은데 다 사라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요즘은 좀 볼 수 없는 키즈존들 많이 있죠. 또 한편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아이들한테 먼저 이제 공공장소에서의 어떤 질서 그런 것들을 좀 가르쳐야 된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궁금한 게 이 러시아나 핀란드의 경우에는 공공장소에서의 어떤 예절 언제부터 좀 가르치는 편인가요? 러시아는 언제부터 가르치나요? 태어날 때 부터요. 귀 먹시 박을수록 계속 말해요. 그러니까 애가 신생아잖아요. 울잖아요. 그것도 부끄러워요. 우리가 공공장소에서. 그래서 얘 울음소리 좀 그치도록 빨리 어떻게 대책을 세워요, 엄마들은.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뭐 모유도 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장난감을 아니면 뭐 가끔 뭐 이렇게 하고 안 그치잖아요. 나가요. 데리고 나가요. 근데 한국에서는 절대 안 데리고 나가요. 그게 그런 차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애가 좀 시끄럽게 하면은 여기는 사람들 많으니까 다 같이 쓰는 그런 장소니까 여기는 얌전하게 해야 된다. 다른 애들 봐라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근데 러시아는 좋은 거 뭐냐면 다른 애들이 벌써 조금 큰 애들이 얌전하게 벌써 행동하기 때문에 신생아한테라든가 아니면 뭐 털이 안 드는 애기한테는 저 언니 봐봐, 저 오빠 봐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한국에 그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언니 오빠들도 다 그렇게 노니까. 얌전하게 노니까 밖에서. 그래서 일단은 러시아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계속 이렇게 말로도 하고 설명도 하고 집에서는 냅두는 거거든요. 집에는 이제 자기 집이니까. 그럼 핀란드는 언제부터 교육을 좀 하나요? 저도 사실 제 개인 경험을 어떻게 되살려봤는데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근데 신생아부터요. 그건 모르는데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요. 일단 집에서부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이 엄마 아빠랑 밥 먹으면서 뭐 엄마가 핀란드 말로 no가 A거든요. A 이래 하지 말라, 이제 말라. 우리 아직 다 같이 먹고 있으니까 아직 니 가면 안 된다. 잠깐 앉아 있어라. 그러니까 집에서부터 교육을 하기 시작하면 나중에 밖에 나가서도 조금 더 수월하게 그런 예절을 지킬 수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저도 어렸을 때 이런 교육 배우면서 자랐기 때문에 공공장소에서 정말 조용하게 잘 지냈던 거로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근데 결국에는 일단 자녀들에 대한 교육이 중요하다는 두 분의 말씀인데 그렇다면 우리나라 부모들이 공공장소에서 아이들이 떠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들 필요할지 끝으로 정리해 주신다면요. 이나 씨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일단은 애기 나면은 한 번 나면은 죽을 때까지 부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집에 있든 밖에 있든 똑같이 지켜봐야 되고 똑같이 예절이나 매너를 가르쳐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특히 공공장소는 비해 줄 수 있으니까 더욱더 이렇게 막 소리 지르는 것보다 야당 지르는 것보다 설명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면 저 아저씨가 시끄러워서 뭐 부부끼리 뭐 이렇게 아줌마랑 말 못한다 설명하면 애들이 충분히 알아듣거든요. 이렇게 설명 자연스럽게 하면은 애들이 조금 더 얌전하게 놀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나 씨의 이야기였고요. 따루 씨는요? 제 생각에는요. 아닌 건 아닌 거고 맞는 건 맞는 거다. 그러니까 이런 거 확실히 이렇게 갈라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한국에서 어떤 얘기가 가끔 들리냐면요. 뭐 애한테 예를 들어서 뭐 식당에서 시끄럽게 놀다가 옆에서 니 좀 그러지 말아라 하면 그리고 부모님들 애 기죽이지 말라고. 근데 그 기죽이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런 거 조금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아이들 기죽이려고 그렇게 그러니까 아이들을 배려하다 보니까
다른 분들을 배려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겠죠. 자, 오늘은 노키즈존과 공공장소 배려 문화에 대해서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